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10월 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식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주중에 조금 쇼킹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지사가, 반부패 조사로, 일단은 사임을 표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후임이 누가 될지는 뭐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는 39세 젊은 도미닉 페로테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일단 뭐 아침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요. 호주의 최장기간 집권했던 존 하워드 전 총리도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블로그에 전에 나왔던 뉴스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도 조세개혁 내용이 좀 있어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든 거를 조금 장벽을 좀 낮춰주자. 그러니까 주에서 세금을 거둘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인지세, 그러니까 호주의 스탬 듀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살 때 인지세를 내죠. 그 부분을 좀 장벽을 단계적으로 낮춰주고, 그리고 기존 주택자들한테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올린다라는 개혁을 좀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뭐 한 50%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더 걷지만 주택 가격이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기존 주택자들한테는 상당한 반발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이제 경기를 타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이 만약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하락기라 그러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현재도 지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줄어들게 되면 어차피 이쪽에서는 세금이 좀 덜 거쳐요. 뉴사우스웨일즈주 같은 경우는 매달 거의 한 10억 달러 정도의 인지세가 지금 거치는데 그 부분이 경기가 좀 하락하게 되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이 많이 거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는 세금이 좀 덜 거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동산 경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항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소유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이제 뭐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락다운 상황인데 증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철퇴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도미닉이 만약에 주지사가 된다 그러면 기존부터 주장해왔던 조세 개혁이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할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지사가 되고 정책을 추진해서 조세 개혁을 했는데 재산세가 너무 올랐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총선이 2023년도 3월에 있습니다. 그때 표심으로 혼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좀 돌아와가지고요. 오늘은 9월달 코오로직의 보고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항상 부동산 시장 소식을 전해드릴 때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첫 번째 페이지를 항상 보여드리죠. 이번 거는 9월달 거고 전에 나왔던 보고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번 달 8월 달 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 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체 가치는 이제 9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9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달러가 좀 더 늘어났는데요. 작년 12월 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한 1조 7천억 달러가 늘어난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금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 달러 시장에서 3조 3천억 달러 시장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었다. 아무래도 뭐 은행에다 넣어봤자 뭐 이자가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금 이자가 거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예금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재는 뭐 제2금융권 쪽으로 지금 예금을 좀 넣고 있는데요. 거의 뭐 1%대예요. 그러니까 예금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자산 시장에다가 투자를 지금 많이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식 시장 지금 2조 9천억 달러 시장이 됐고요. 작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거의 뭐 한 4천억 달러가 이쪽 시장으로 흘러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락다운으로 인해 뭐 상가라든지 뭐 산업용 부동산 이쪽은 오히려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시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9,780억 달러. 그러니까 이번 달은 조금 올랐네요. 9,850억 달러로 락다운 완화가 좀 되면서 조금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뉴사우스웨일주라든지 멜번이라든지 락다운 되어 있는 시티를 가보시면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좀 하루빨리 락다운이 좀 풀려가지고 나아지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호주의 주거용 주택은 이제 한 1060만 채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하고 좀 비교해 보면 한 10만 채 정도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시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호주인들도 부동산 사랑이 조금 큰데 전체 자산군에서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거는 54.3%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주택 판매가 한 60만 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전체 연간 거래되는 가치가 한 4,110억 달러 시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 달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60만 채에서 42만 채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요. 그리고 전체 거래 가치도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코어로직에서 9월 달 주택 가격 변동률을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일단 뭐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호주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연간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1989년 6월 달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계속해서 김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네요. 9월 달 나온 거 전체적인 통계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전국적으로는 8월부터 9월 달까지 월별 상승률이 1.5%를 기록을 했고요. 분기별로 4.8%, 드디어 연간으로 20%를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중간 가격이라 그러면 판매된 주택의 중간의 가격이 67만 4,848불을 기록을 했네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드니가 이제 100만 달러를 넘어설 거다. 그리고 브리즈번이 60만 달러를 넘어설 거다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시드니는 105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브리즈번은 62만 5천 불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선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대도시 중에서는 멜번이 조금 길을 못 쓰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시드니가 100만 달러가 넘어가면 예전 같은 경우는 멜번이 못해도 한 88만 불은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좀 씁쓸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멜번 시티가 드디어 전 세계에서 락다운이 제일 긴 도시로 선정이 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락다운이 좀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요, 제가 퍼스를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영상 올리고 나자마자 코오로직에서는 공지가 이렇게 하나 뜹니다. 서호주 지역하고 서호주 외곽 지역하고 갑자기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변동성 때문에 다른 주하고 같이 이렇게 합산하는 가중치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서호주 데이터를 빼겠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나 띄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저도 모니터링은 하는 와중에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좀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빼버렸네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조금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더라도 저는 데이터를 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리서치 회사지만 약간 좀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는 가격만 싹 빼버리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랬다라는 게 아닌데 아무튼 계속해서 코오로직이 데이터로 실망감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코오로직의 데이터 이런 통계 자료를 발표할 때 뭐가 좀 틀렸다, 잘 안 맞는다라는 이런 측정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또 이런 걸 밝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호주에서 코오로직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거의 뭐 80%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튼 방송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도 데이터가 좀 끊겼다고 그래도 그 흐름은 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봤던 자료를 좀 보면요. 이게 분기별로 퍼스 지역이 한 1.6% 정도의 상승률로 다른 주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9월 달에는 아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퍼스를 뺐죠. 그러니까 빠져 있습니다. 퍼스가. 그리고 요번에 이 데이터에 나온 거는 퍼스가 보니까 분기별로 한 1.2% 정도로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니까 요게 1.6에서 1.2까지 좀 상승률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퍼스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뭐 부동산 사이클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2012년 9월 달부터요. 코오로직의 부동산 가격 변동률을 좀 보여주는데요. 연간입니다. 퍼스 부동산 시장은 약간 다른 주하고 좀 다르게 독특하게 사이클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요. 다른 주보다 퍼스가 훨씬 더 빠르게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장기간 마이너스 가격으로 가격이 좀 쭉 떨어졌다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쭉 올라오는 모습을 좀 그렸습니다. 예,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밑에 보시는 그래프는 철광석 가격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래프는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퍼스의 주택 가격 변동률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철광석 가격이 이제 주구장창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퍼스 주택 가격 성장률도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2015년에는 철광석 가격이 톤당 한 $75를 밑돌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호주 자원산업 거품 붕괴로 광산도시 기반 위협, 이런 뉴스가 2015년 3월 10일 날 연합뉴스에서 나왔네요. 호주 자원산업에 거품이 터지면서 자원개발 붐에 의존하던 일부 도시들이 부동산 가격 폭락과 주민 이탈 등으로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중국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고 최근 2년 사이 호주의 2대 수출 공신인 철광석 가격과 석탄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서 이들 도시들도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해고가 빈번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거리마다 비어있는 주택이나 상점이 늘고 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호주 광산도시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자원산업업계가 높은 급여를 제시하면서 부족한 일자리를 메웠고, 트럭 운전기사나 요리사들도 연 10만 달러는 벌 수 있었다. 물론 커피값이나 주택 임대료 등도 덩달아 크게 올랐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게 달라졌다. 자원업체들이 모여있는 호주 서부의 웨스트 퍼스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임대 표시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자원산업 분석가인 피터 스트레체는 이 지역의 현재 모습과 관련해 거리에 대포를 쏴도 될 정도라며 거리에서 사람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자원 기업들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을 하면서 이 지역의 사무실 공실률도 최근 20년 사이에 최고치인 15%에 이르렀다고 호주 부동산 협회는 전했다. 호주 대륙 동쪽 퀸즐랜드주의 석탄 도시인 모란바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모란바에서는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는 존 우드는 로이터 통신에서 이전에 부동산을 100만 달러에 샀다 그러면 지금은 가격이 40만 달러가 되더라도 행운이다 라며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 북동부의 타운스빌에서는 4천만 달러를 들여 공항 개보수 작업을 하려다가 자원산업의 침체로 오가는 사람이 줄자 사업을 보류했다. 자원산업의 침체 여파는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최근 빈 사무실이나 문 닫은 점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철광석 등 자원의 가격이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업체들로서는 오히려 철광석 사업장을 추가로 폐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9일 보도했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 후반부에 톤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난 2009년 5월 이후로 거의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메이저 자원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낮춰 증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소업체 등 나머지 감원 등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휴광 등을 통해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60달러, 톤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무섭구나. 그러니까 뭐 메이저 자원 기업들이, 원자재 기업들이 뭐 생산 비용을 낮추려고 구조조정이라든지 통폐합, 휴강, 그다음에 뭐 상가들은 뭐 임대가 좀 비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기지를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구나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좀 오죠. 퍼스가 좀 먼저 하락하기 시작을 하고 다른 주들도 시간차를 두고 하락을 하는데, 퍼스하고 좀 다르게 퍼스는 이렇게 하락세를 접어들었는데 다른 주들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에 또 사이클을 좀 그렸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호주의 광산 붐이 끝났다. 그 다음에 어떤 붐이 불었죠? 건설 붐이 불었다. 아무튼 요 시기들을 다시 설명드릴 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퍼스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새로 부임할 주지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코오로직의 9월달 보고서 내용하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시드니하고 멜번, 캔버라까지 락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매주 부동산 시장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게 거시건전성 대출 규제를 좀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지금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 얘기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음에 영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